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오늘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IMF 때나 2008년도 리먼 사태 금융위기, 네, 그런 때 말고는 보통 지수가 등락이 빠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보통 한 200에서 300포인트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번 볼까요? 2018년 10월 달에 많이 빠졌죠. 여기서 10월 달에 이게 많이 빠졌죠. 10월 달에 2350포인트에서 밑에까지 2000포인트 이날 많이 빠진다네요. 한 350포인트가 빠졌죠. 350포인트가 빠졌는데 그 최고점 찍었을 때 한번 볼까요? 네, 1월 달에 2600 찍고 2350, 그러니까 25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거의 이제 200에서 300포인트 빠지면 거의 바닥이니까 1차 찍고 몇 개월을 수렴을 했지, 오르락내리락. 네, 한 번에 많이는 안 빠져요, 보통. 몇 개월이냐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4개월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4개월 동안 상승을 못 하니까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때가 6월 달이죠. 고점이 400에서 500포인트, 한 490에서 최고점 500포인트 찍었네요. 이쪽에 500포인트에서 밑에가 226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고점에서는 여기서는 한 200포인트. 그러니까 보통 200에서 300포인트 빠진다고 보면 돼요. 200에서 300포인트. 그런데 그런 다음에 7월 달부터 7, 8, 9, 10 또 4개월을 수렴했죠. 이 4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4개월이면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밑에 이제 수렴하고 이때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이 빠질 때는 좀 피해가더라도 보통 4개월 또 쉬니까 또 내려갔죠. 여기서요. 이때가 10월 달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2350에서 2000포인트 살짝 깨고 올라왔으니까 350포인트가 빠진 거죠. 350포인트가. 그리고 또 몇 달을 쉬었냐면은 또 두 달 수렴하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갈 때는 몇 포인트가 올라갔냐, 여기서. 20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0포인트 올라갔죠. 네. 200에서 300포인트 정도가 오르고 내리거든요, 보통. 그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정도 내렸죠. 그 정도 내리면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수렴을 해요. 하다가 이제 또 내리고 하는데, 대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최고 많이 빠져야 200에서 300포인트가 빠져요. 이번에도 보면 저몇 장도 보면은 또 19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보면은 2150이죠. 2150에서 또 1900포인트까지 25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빠지고 여기서 바닥 찍고 19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빠진 걸 안 치더라도 200 지금 2150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1900에서 2150이면은 또 25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포인트 사이니까 또 조종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 찍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한 2, 300포인트 내려오면,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이 종합주가 지수를 봐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돼요.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200포인트, 300포인트가 내려와가지고 지수가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할 때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생각될 때 비중을 이제 조금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쯤 됐을 때는 비중을 많이 대폭 줄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주식을 사놓고 있고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있다 칠 때 이 상승장에서는 그 3천만 원을 다 이용을 해도 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한다 싶으면은
내가 만약에 주식에 돈을 벌 자신이 있어요. 종목분은 벌 줄도 알고, 네, 상승장에서 돈 벌 자신 있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다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초보라든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지금 손실 보고 있고 종목 볼 수도 없는, 종목 보는 눈을 갖지 않았다 싶을 때는 아무리 상승장을 하더라도 3천만 원 있으면 1,500만 원 이상을 사면 안 돼요. 1,500만 원 이상을 사면 안 됩니다. 현금 비율을 5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금 비율을 상승장에서라도.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다 팔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내가 주식할 줄 모를 경우에는. 그리고 해지를 걸었다 싶으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 보유 금액을 하락 신호가 완전히 대자음봉이 나와가지고 확실한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해지 걸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이 종합적인 이제 비중 방법인데, 종목 비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비중 방법. 종목은,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할 때, 1,500만 원 내가 주식 살지 모를 때 상승장에서 1,500만 원 정도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 세 종목 정도 사든지 500만 원 정도의 세 종목을 사는데 똑같은 한 종목당 500만 원씩 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다 보면은요, 아, 진짜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아, 이 종목은 진짜 상한가도 칠 수 있는 종목이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에 좀 비중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그 종목에 한 700만 원치 사고, 이건 좀 약간 위험하지만 갈 수도 있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조금 사야 됩니다.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물타기를 안 하거든요. 하락장에 해지 걸 때는 조금 손해보고 매도 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손절이라는 걸 안 합니다. 참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이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손절이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합니다. 비중 조절로. 그러니까 200만 원치 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나머지 있는 돈으로. 그리고 700만 원치 산 건 자신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만에 하나 빠졌을 경우에 그것도 추가 매수를 이제 한 50%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한 마리 가게 되면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은 이게 장이 좋아요. 돈벌이가 좋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고스란해도 주식으로 수익 못 냅니다. 절대 못 내요. 저도 못 내요. 이거는 하락장에서 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해지로 내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해지로 인버스를 사놓든지, 근데 해지를 걸어가지고 수익을 내지 주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으로는 뭐 저평가 아니라 저평가 할아버지라도 빠지니까 하락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락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줘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비중을. 아, 지금은 이제 내일 좀 봐야 돼요. 21평선을 확 깨고 내려갈 건지, 여기만 이 정도 조정하고 다시 상승을 탈 건지,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며칠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제 해지를 조금 걸어놓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 그리고 내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들려집니다. 비중 조절이. 내가 자신 있는 사람은 비중을 좀 높여도 되고, 진짜 자신 없는 사람은 내가 하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못 낸다. 겁난다, 주식이. 그러면 진짜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씩. 내가 1,000만 원 있어도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사보고 이렇게 해야지,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하수들이 현금을 못 갖고 있어요, 현금을. 현금 갖고 있으면 왠지 손해본 것 같고, 저거 사면 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현금 갖고 있으면 심지어 또 다 사도 또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못 하시는 분들이 몰빵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용 미수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 미수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종목을 살 때 이게 이제 종목이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간 게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간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다시 또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 주식은. 그리고
잔파도 타는 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건 조금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사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묶이기 때문에 단타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밑에서 수렴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기는 종목을 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게 주식이라면 이게 기는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먹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 밑에다 기는 종목을 사가지고 잔파도도 먹는다고 했죠. 잔파도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먹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봐가지고 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사가지고 바로 그날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는 겁니다. 주식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일부는 좀 이 주식은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종목도 사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이라도. 한 달 기다렸다가 10% 먹으면 상당히 큰 수익이에요. 10% 먹을 수 있으면 한 달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상한가로 쭉 뻗어 올라가면 엄청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수익 내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낸다 저렇게 해서 수익 낸다 이렇게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잔파도도 먹고 급등 나가는 것도 먹고 네 이런 식으로 막 급등 나가는 것도 먹고 주식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먹는데 제가 들어가는 급등락은 그 뭐 많이 올라가서 급등 나가는 게 아니고 초기에 움직이는 거 있죠. 초기에 움직이는 것만 들어갑니다. 초기에 움직이는 거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빠지더라도 소액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 이익 먹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거에서 단타하게 되면은 이게 쭉 빠져버리면 추가 매수해도 이게 많이 추가 매수해야 되고 또 이게 안 돼요. 손해보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 HLB인가 뭔가 해가지고 보니까 막 급등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난리던데 사람들이 그 유튜브 강의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HLB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보는 사람도 많고 뭐 지금 또 여기서 10배가 가네 100배가 가네 뭐 지금 막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급등주는 절대 안 합니다. 9일제지도 보세요. 어제 막 상한가 치는지 뭐냐 오늘 다 빠졌잖아요. 어제 상한가 친 거 반은 빠졌잖아요. 이런 거 쫓아다니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듭니다. 주식하기가. HLB가 뭐 지금 뭘 엄청난 뭐 호재가 뜨네뭐니 해가지고 뭐 얼마나 지금 가느니 뭐냐 하는데 물론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겠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지금 뭐 유튜브에서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나 이런 이렇게 주식을 안 하고 도박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거의 다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지금 여기에 물려가지고 땅을 갖다가 담보해가지고 대출을 지금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한다고 지금 막 난리던데 댓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이게 주식 힘들어요. 주식은 한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10병 먹으면 좋겠죠.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 평생에도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몇 년 잊어버리고 내비두면 운 좋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우리 지금 거래사고 코스닥에 종목이 2,000개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2분의 1 따해도 100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1000분의 1 확률이. 로또하고 똑같아요. 어떤 종목에 갈지는 개인들은 모르잖아요.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지 몰랐어요. 거기 뭐 댓글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다 까먹은 사람도 아니라 댓글이 없어요. 보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 구독자가 한 10,000명, 20,000명씩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보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보는 거는 조회수는 막 올린 지 한 1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도 막 몇백 명, 600명, 700명씩만 보고 그래요. 저는 하루 종일 올려놔도 뭐 50명 못 보잖아요. 몇십 명 안 보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몇백 명씩 봐요. 막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댓글은 없어요. 댓글은
댓글은 가끔 한 몇 개씩 있는데 대여섯 개씩 달리긴 하는데 뭐 지금 물렸는데 뭐 막 이런 댓글입니다. 물린 댓글. 물렸는데 어떡하냐. 5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네 뭐 이런 거. 그런 댓글이지 돈 벌었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박하지 마시고 진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어떤 종목이 저평가됐는가를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계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배가 든든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게 든든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현금 갖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사야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걸 또 바로 사야 식상에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있거든요.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 저 종목이구나.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올라가겠지 하고서 매수하면은, 네. 거의 확률이 90%가 빠진다겠죠, 주식은? 주식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주식이 내려갈 확률이 90%예요. 올라갈 확률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한번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주식이 오를 확률이 10%, 20%밖에 안 되고, 그냥 눈 감고 샀을 때 얘기입니다.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내릴 확률이 왜 8, 90%인지, 장이 좋을 때도 그런지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 조금 높아지고, 장이 나쁘면 더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장이 좋을 때에도 눈 감고 사면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빠질 확률이. 그러니까 총 우리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2,000개라고 하면은 장이 좋을 때 진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주식은 100개, 200개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는 주식이. 내려가는 주식이 훨씬 많아요. 상승장에서도 내려가는 주식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타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이 하락하는 주식이 많아요. 그 원리는 그 주식 오르고 내리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원리가 왜 그런지를. 저도 처음에는 주식이 이게 오르지 않으면 내리니까 5대5로 봤거든요. 오르지 않으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50 이렇게 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내릴 확률이 8, 90%고 오를 확률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돈 까먹은 사람이 많죠. 만약에 반반씩이면 까먹은 사람도 많고 버는 사람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 까먹은 사람이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프로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자기 실력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 실력에 맞게.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뭐 실력이고 뭐고 없이 그때는 많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지 거는 걸 꼭 배우셔야 돼요. 해지 엄청 중요하니까 그걸 배우셔가지고 하락장에는 보험을 꼭 들어놓으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10월달이나 5월달이나 이런 식으로 한 300포인트나 200포인트 내려가면은 대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해지 걸잖아요. 200포인트 빠졌다.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30포인트가 내려가는 겁니다. 30포인트가. 그럼 50원짜리 시간 가치가 한 7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당시. 많이 나와야 10포인트 나옵니다. 그럼 20포인트를 먹는 거예요. 20포인트면 얼마나 2,000원입니다. 그럼 5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버는 거죠. 2천만 원. 200포인트가 내려가면.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치 주식 다 사놔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빠지면 많이 까먹어 봐야 한 6, 700 까먹습니다. 주식에서 3천만 원 하고 있어요. 많이 까먹으면 1,000만 원 까먹어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주식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그러면 주식을 일부 처분하고 만약에 한 1,5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많이 까먹어야 500만 원 까먹어요. 그럼 1,5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손해본 거 팔지 말고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이 많이 싸졌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벌은 돈으로 또 주식을 또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복구됩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또 수익이 또 나고 그런 식으로 릴레이로 하면은 네, 아주 해지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 마냥 이렇게 내리너치 하다가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만 해지를 걸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원짜리 뭐 2만 주를 샀다. 그러면은 100만 원치 해지를 걸었다. 예를 들어 치면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한 2배 정도 이상 먹습니다. 2배, 3배 먹어요. 그럼 여기서 본전은 그냥 팔아놔야 됩니다.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은. 그러니까 만주 팔면 되겠죠? 50만 원 처음에 산 거, 그게 한 100만 원 되니까. 그럼 100만 원을 챙겨놨으니까, 여기서 100만 원치 샀으니까, 일단 보험금 본전은 챙겨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야 그냥 버릴 생각 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빠질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 됩니다. 다 욕심만 부려가지고 다 챙겨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이게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으니까 막 이제 여기서 올라간 차가 다시 쫙 빠졌으면은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보험 드는 거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해지 그럴 때 그 50원짜리 2만 주를 사면은 만 주는 중간에 약간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당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만 주는 끝까지 만기일까지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해지는. 네, 오늘은 계좌 관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잘 하시면은,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목폰을 키워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